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4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약간 하락세로 끝났죠. 다우가 0.63% 하락했고요. 나스닥 0.22% 하락했습니다. 또다시 시장에는 관세 발언이 또 시장을 흔듭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를 폭락시키더니 그거를 해소하는 유예 시간을 좀 줬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또 제자리 오니까 관세 발언을 또 강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유로에 서한을 보내서 EU에 서한을 보내서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35%, 또 나머지 국가에는 20% 정도 관세를 부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월 1일까지는 협상용이 아니다. 8월 1일에 부과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루스 소설 개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시장에서 관세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관세 문제가 결국 미국 시장을 상당히 흔들 거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위대한 아메리카 이런 거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치닫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관세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물론 역사가 맞지는 않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결국 보호무역은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애국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애국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미국 생산품들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70억 대 3억 아닙니까? 인구 숫자로도 맞지가 않아요. 내수만 가지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세 문제가 새롭게 시장의 화두를 가지기 시작했고 일단 8월 1일까지는 유예가 됐지만 그 관세가 기본 20%를 깔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지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이고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관세 문제를 실적이 방어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도 보면 악재를 실적으로 막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겠죠. 15일 날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6일이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결국 이번 주에는 관세 문제 플러스 실적과 지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관세를 실적으로 이겨내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시장 예상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확대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5월달에 2.8%였죠. 2.9%일 확률도 보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에 0.1% 올랐는데 이번에 0.3% 더 증가했을 확률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지표는 실효 관세율 인상이 전체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요런 것 쪽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세 문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지표가 안정을 취한 이유는 미국의 기업이 재고를 쌓아서 재고를 풀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비되는 시점, 그렇죠? 그 시점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길면은 연말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7월인데 벌써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재고도 떨어졌고 실효관세가 적용이 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얼마나 했을 거고 또 수출을 얼마나 했을 거고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했을까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9월 이후 10월 그쵸? 길게는 6개월 이상 본다 그랬잖아요. 많게 보는 게 1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평균으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길면 12월 정도나 그 전
뭐 9월, 8월 뭐 요 정도 선에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달 앞서서 한 달, 두 달 앞서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그 국가경제위원장이라고 케빈 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빈 해시. 이 사람이 그 연방준비제도 본부 건물 FED죠. 예,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비용 과다 조사.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뭐 해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는 파월을 통해서 금리를 하든지 금리를 안 하면 내쫓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도이체방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롬 파월이 해임이 되면 미국 달러나 국채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연준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전에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라서 이 연준의 주주들이 뭐 골드만삭스, 미국 영국의 로스차일드, 뭐 독일의 분데스방크, 뭐 도이체방크, 뭐 JP모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막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나 큰 은행 그 투자금융 회사들이 대주주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리만브러스가 파산했을 때 그 리만브러스도 그 연준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연준 지분을 일본의 모 은행이 갖고 있죠. 이름 생각 안 나. 스키모토인가 하여튼 뭐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연준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큰 전세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수장인 의장을 잘라내면 은행들이 대응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다. 결국 그 트럼프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문제도 결국 소비자의 전가가 되게 돼 있어요. 제품 생산가가 오르잖아요. 원가가 오르면 제품 생산가가 오르기 때문에 훨씬 그 다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것처럼 뭐 자기가 관세로 인해 문제가 될 거를 살리기 위해서 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을 압박해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것도 다 결국 그 소비자에게 피해갈 수도 있죠. 물론 금리 인하하면은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때가 맞춰지지 않으면 실패가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금리 인하 노론자입니다. 아직 금리 인하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부 압력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율적인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옆으로 기고 있죠. 다 올라오니까 지난번 고점 다 올라왔는데 또 옆으로 기게 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관세 발언이 또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나스닥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키높이가 달라진 상황. 이럴 때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다우를 중심으로 할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영향이 커요. 엔비디아가 다우에도 나스닥도 S&P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마다의 어떤 그 시가총액 지분율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특히 엔비디아 아시겠지만 뭐 4조 달러 행사했죠. 4조 달러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많은 얘기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뭐 오른다기보다는 그 미국에서 그 미국으로 수입하는 구리에 대해서 관세부가 5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부 50%. 그러면 이게 그 발언 나고 난 다음에 구리가 13% 올랐거든요. 1989년 이후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 구리가 의미를 하는 것은 항상 경기에 앞서서 오는 게 구리의 가격입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 구리가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관세로 오르는 겁니다. 이것도 시장에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장이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몸값에 대해서 아마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결국 이 구리가 정말 오르는 것이 관세로 오르든
그냥 오르든 구리가 정말 경기에 앞선 지표로 갈 건지 아닐 건지,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구리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건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출을 했는데 관세가 또 오르죠. 그럼 관세 플러스 원자재 가격, 그러면 미국 소비자는요 그거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리도 얘기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착시 현상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3216인가 갖고 미뤄졌어요. 제가 코스피 지수로는 약간 틀리지만 선물 지수로는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맞고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을 줬는데요. 그 이제 제가 회원들한테, 볼드회원한테 주는 이제 그 지수 밴드가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훈풍 지속에 조정 줄 거냐. 예전에 3240 가면 조정을 줄 거다. 뭐,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하락 배팅 공매도 잔고가 약 9조 정도 넘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막 오르니까 공매도 잔고가 넘었다. 근데 이걸 한편으로 생각하면 쇼커버링 물량이기도 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요번에 올라올 때도 여기서 외국인의 쇼커버링이 컸거든요. 지금도 쇼커버링 물량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쇼커버링 물량으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자사주 매입에 소각하는 거, 강제 소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무슨 뭐 3%를 해가지고 소액주주도 이사를 출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2년 내 5,000포인트 가능 뭐 이렇게 뉴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좋은 쪽 나쁜 쪽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 오늘 윗끌림 만기라, 또 윗끌림 만기도 흔들죠.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윗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윗끌림 만기라 좀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전향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